즐거운 금요일이 왔습니다. 오늘은 반도체가 부족하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엉뚱하지만 자동차 업계가 이제 공장을 멈추는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Global Semiconductor Shortage causes Ford and Nissan to cut vehicle production. 이 세미컨덕터 반도체죠. 반도체 생산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결국은 포드와 닛산이 제품 자동차 생산의 차질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포드랑 닛산은 금요일 오늘이죠. 오늘 이야기하기를 이 비클 프로덕션 자동차 생산을 줄이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는 올해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점점 증가하는 그런 반도체 부족의 그런 걱정을 하이라이트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굉장히 지금은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새로운 차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새 차라는 건 아무래도 옛날 차에 비하면은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반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또 앞으로도 뭐 자동차뿐만 아니고 드론이든 뭐 어떤 AI가 사용되는 그 모든 곳에 반도체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은 앞으로도 조금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자동차가 이 타격을 입게 된 거예요. 사실 자동차랑 반도체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만 저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 기사를 접해 보니까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세하게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작년에 있었잖아요. 글로벌하게. 뭐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공장들이 한 2개월 동안 셧다운을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생각보다 빠르게 자동차의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그 자동차의 수요랄까 어, 반도체의 수요, 자동차에 쓰이는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세미컨덕터 쇼테이지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오토메이커에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반도체는 자동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품인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요즘에 굉장히 좋잖아요. 뭐 애플 카앤플레이라든가 안드로이드 오토라든가 뭐 이게 터치 시스템으로 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고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뭐 셀프 드라이빙이라던가 뭐 어, 반자율 주행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또 파워 스티어링도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야 어느 정도 조작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뭐 컨슈머 일렉트로닉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사실 반도체를 뗀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는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가 만들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서 좀 놀랍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폭스바겐 독일 메이커죠.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Adjusted Production Facilities in China, 이거 중국이랑 북미 그리고 유럽 전부 다 이 프로덕션 수를 줄였고요. 왜냐하면 세미컨덕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공급이 안 돼서 줄였고 GM 같은 경우 제너럴 모터스는 아직까지는 뭐 컷을 하진 않았는데 계속 접근하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요. 이 포드 같은 경우에는 루이스빌에 조립 공장이 있다 그래요. 얘네는 이제 포드의 익스케이프라는 차랑 링컨 SUV를 만드는데 얘네가 또 3,900명 정도의 일용직을 고용을 하고 있다 그러네요. 근데 벌써 지금부터 한 일주일 동안은 위클롱 셧다운이 들어갈 거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없을지 좀 우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생산에 또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 세미컨덕터 쇼티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닛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에 있는 오파마 공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소형차, 굉장히 서브 컴팩트카 경차죠, 경차. 노트라는 경차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노트라는 경차를 만드는데 얘네도 결국은 프로덕션을 어느 정도 스탑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북미에 있는 그런 공장들은 정상적으로 아직까지는 미국 국내에서는 계속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임팩트가 없지만 어,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서 포텐셜 임팩트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플라이어들이랑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어떤 회사든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생각보다 뭐 심지어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뭐 클라우드 회사라든가 뭐 그런 거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PC 회사라든가 근데 이건 자동차 회사에서도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들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반도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갑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도체 수요가 2021년은 좀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살짝 엿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생산 회사 하면 떠오르는 게 요즘 핫한 TSMC죠. 이게 대만에 있는 몇 년, 1, 2년 전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넘었다 그러는데 뭐 어쨌든 삼성전자만큼 큰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그 대만에서 가장 큰 회사이기도 하고 얘네들 보면은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 프로덕션 플랜트로 유명하죠. 그래서 주로 수주 받아서 최근에 뭐 애플이나 뭐 다른 회사의 것들도 받아갖고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것 같은데 얘가 1년 동안 거의 뭐 두 배가 됐어요. 60불에서 한 118불이 됐으니까 거의 뭐 두 배 됐죠, 얼추 두 배 됐고 정말 쉬지 않고 꾸준히 잘 올라간 것 같습니다. 마켓캡 같은 경우 500 빌리언 정도 하고 PER은 반도체 뭐 조립 뭐 반도체 생산 회사답게 뭐 35 정도로 그렇게 뭐 아주 과열되지는 않아서 괜찮은 그런 투자 회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빼놓을 수 없죠. 반도체 하면은 하이닉스도 있는데 오늘은 조금 하이닉스는 생략을 하고요. 삼성전자도 반도체로 굉장히 유명한데 보면은 주가가 보면은 이게 원화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58,600원에 대비하면 88,800원이 오늘의 종가였으니까 요게 한 50% 정도 상승을 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TSMC가 두 배 된 거에 비하면 뭐 아직은 덜 올랐지만 이걸 뭐 좋게 보면은 아직까지 포텐셜이 더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켓캡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합니다. 한 595조 원이고요. 이게 결국은 595 빌리언 달러랑 비슷한데 1대 1000으로 바꾸면은 그리고 PR은 오히려 더 낮아요. 24이기 때문에 PR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수익 대비 이 가격이 싸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 꽤 매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은 두 가지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면 뭐 좀 거시적으로만 봐서 그런데 1년 똑같은 1년 주기로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횡보를 해요. 이렇게 6만 원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다가 최근에 쫙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더 그동안 올랐어야 될 게 이제 터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TSMC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코로나 딥부터 바로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는 한동안 한 3분기까지는 계속 보합 비슷하게 뭐 거의 기어가다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걸로 봐서 좀 포텐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뭐 들리는 말로는 인텔이 이제 7나노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겨갖고 이게 삼성에 외주를 주냐, TSMC에 외주를 주냐, 뭐 말이 많았는데, 최근에 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삼성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럽니다. 사실 삼성이 거의 확정된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저께도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라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그거를 떠나서 이런 반도체 회사에 2021년 한번 이 AI 시대의 도입기에 반도체 업체에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턱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